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테러가 아니라 저 목숨을 잃는 한인들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이 내일 국회 정상화 단판을 앞두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돼지나 오리를 기르며 자급자족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경공모 회원으로 활동한 모 대학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 매크로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강풍에 폭우가 겹쳐 제주 항공편 운항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방축제도 무더기로 취소됐고 남부와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7 시작합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기습폭행 사건으로 이 갈 길 바쁜 국회 여야 간 협상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서 국민투표법, 추경예산 등 현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여야 모두 김 원내대표의 폭행 배후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돌발 변수에 발목 잡힌 이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홍준표 대표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살 김모 씨가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맞아야 돼.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건네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처음엔 단식 중인 김 원내대표에게 영양갱을 전달하겠다며 다가갔다 당직자들이 만류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까진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파주 행사장에 갔다가 경찰이 출입을 막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건조물 침입죄와 상해죄, 폭행죄를 적용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의 당원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홍준표 대표를 폭행할 계획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퇴원 후 곧장 단식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특검 도입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피습 6시간 만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목 보호대를 찬 채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간철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여당이 여당이길 포기해 야당밖에 없다며 자신도 밥을 밥만 먹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고집을 풀리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건강을 해쳐가는데 단식 좀 계속 하시오 말하기 어렵고 이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병문안을 가 폭행에 유감을 표했지만 당장 원내 협상에 나설 계획은 없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주면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특검을, 야당은 남북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각각 수용하는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모두 당내 분위기가 강경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레를 여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8일날까지 안 하면은 내가 그때부터는 파업을 할 테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을 계기로 한국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하루씩 동반 단식에 들어가면서 여야 협상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됐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에 제2의 고난 행군은 없다는 편지를 간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강력한 제재에 걱정이 깊어진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이 정작 주민들은 배급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요즘 돼지나 오리도 기른다고 합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당 지방 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을 것이라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편지에서 조선 인민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 머지않아 세계에 자랑할 승리를 경축하는 조선 인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편지 발송은 지난 2월 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며 대남 유화책을 펴기 직전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당시 북한에는 중국의 제재 동참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 배급만 기다리다 아사했던 경험으로 자급자족 대비를 해왔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평행의 아파트에 가면 화장실 욕조 등에 축사를 꾸려놓고 돼지나 오리를 기른다며 평행의 아파트 단지는 어두운 밤이면 돼지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고기와 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공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삿바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평화 의지를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 위협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의지를 제재와 압박의 결과인 양 오도하고 있다며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고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자산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참석차 한국에 와 있는 미 스텔스 전투기 F-22 8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석방 소식이 거론되는 상황을 인권 소동으로 규정했습니다. We are likewise fighting very diligently to get the 3 American citizens back.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of doing it. We're having very good dialogue. 외무성 대변인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는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어딘지는 이틀째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듯 일정 공개를 늦추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틀째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meeting set up. We have the location all done. We have the time and place all finished now. We have the date. And so I think that'll be something very special. 그러나 백악관은 오늘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 발표는 없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정보를 조금씩 흘리며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애가 타게 한 뒤 일정, 장소를 발표할 것이란 겁니다. 북한이 경호 문제로 발표를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공개가 늦춰져야 신변 안전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합의에 관련해 막판 조율에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ou know what gets you nuclear war? Weakness gets you nuclear war. Being weak gets you nuclear war.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미북 대화는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8일에서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도 변수로 꼽힙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선 싱가포르나 제3국으로 다시 조정되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는 국산 가전제품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방송이 이례적으로 상표를 가리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송한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 모습입니다. 김정은 리설주 부부 뒤편에 푸른 조명의 가전제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삼성전자가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인데
주요 장면마다 김정은의 배경이 됐습니다. 만산의장에는 진정 우리 민족은 가를 내야 가를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새기게 하는 한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최고 권력자 바로 뒤편 물건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표라도 가렸을 상황인데 북한 방송은 별다른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시대 같으면 그것을 지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겠지만 김정은이나 김여정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산 제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회사 로고를 지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몰래 사용합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선전한 스마트폰 내부에선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 칩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90년대 초반 가짜 여권으로 여러 차례 미립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8살, 미립국 장소는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려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노동당 부부장이던 박영무는 지난 1991년 5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두 명의 아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형 김정철로 판명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히카르도 팍 명의의 브라질 여권을 사용했고 김정은은 주제프 팍이라는 이름으로 박 씨의 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를 보고 싶다는 8살 김정은을 위해 가짜 여권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무는 다음 해에도 김정은을 일본에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박영무가 김정일의 재산을 관리하던 박용무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일이 서기실에 박용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그걸 책임을 지고 해외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일각에서는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부 박건이 박용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김정은 형제를 챙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등 불법 댓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시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매크로 사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또 드루킹 조직 경공모 회원인 한 대학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일사불란한 인터넷 댓글 작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됐습니다. 드루킹 측이 자체 개발한 채팅 앱 주주인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댓글 작업 대상이 될 기사 URL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됐고 주주인에서는 경공모 조직 내부 정보들이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이 채팅방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인 매크로 외에 더 고성능인 킹크랩이 쓰여진 정황을 포착해 사용 시점을 압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킹크랩은 경공모 IT 전문가들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공모 IT 전문가가 최근 4-5명 늘어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맘, 낙화, 촛보, 푸른수리 등의 필명을 쓰고 있으며 전산 관련 종사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 대학 교직원들 중 경공모 회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동 댓글 프로그램의 사용 시기가 이미 밝혀진 지난 1월보다 더 거슬러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의심되는 아이디 2,000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오늘 제주 일부 지역에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 차질이 속출했고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쳐 지역 축제 행사 취소도 잇따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한라산 계곡은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제주는 오늘 호우 경보 속에서 150mm 넘게 내렸습니다. 강풍특보도 겹쳐 제주공항은 항공기 150여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했습니다. 윈드시어가 나면 바로 제 시간에 이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항공기가 차례대로 조금씩 밀리게 되면서 작업자들이 무대 장비를 서둘러 철거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쓰는 물건들인데 비를 계속 맞추고 있어서. 부산 조선통신사 축제 야외 행사는 비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대구 컬러풀 축제도 취소됐고
공주 구석기 축제는 일부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숙제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는데 철거를 하고 이러니까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서귀포에 159mm, 경남 통영 60.4mm, 전남 여수 34.2mm가 내렸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3도, 대구 18.7도 등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연휴라서 놀러 나왔는데 이제 어제보다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져갖고 몸이 좀 으스스 추워갖고. 제주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최대 8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피해자 측은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 미술대학 강의실 앞에 모델 무단 촬영 긴급 대책회의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일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이 대학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나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누드 모델 실기 수업 시간에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게시물을 본 일부 이용자들이 성희롱성 댓글을 달고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사진을 퍼뜨리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쉬쉬하지 말고 공론화해서 제대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와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백을 유도했지만 사진 촬영 및 게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모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진을 촬영한 강의실 위치 등을 추적해 유출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1차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 조사. 특정은 아니고요. 피해자 측은 학생일 거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유출자가 특정되는 대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땅값이 크게 올랐지만 없어서 못 판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땅값 추가 상승 기대에 팔겠다는 매물도 사라졌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경매에 오른 파주의 한 공장입니다. 21명이 입찰해 17억 4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경매 최저가보다 5억 원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인기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고 공장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효과가 있지 않았나? 경매에 나온 개발 제한 구역 내 부지입니다. 2007년부터 10년 넘게 팔리지 않던 이것도 지난달 30일 낙찰됐습니다. 뚜껑까지 차고 그래요. 아무 쓸모도 없는데 사서 뭐 하려나 모르겠네. 지난달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의 경매 낙찰가율은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인 민통선 안쪽 땅도 2달 만에 거래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올라도 팔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의해서 매수자가 많이 증가되면서 빠른 시기에 매물이 소진된 편이죠. 일부 땅 주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매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접경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는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 등 생활에 지장을 받죠. 보육교사처럼 입원한 아이를 낮 시간에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실에 입원한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있는 주부.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보호사입니다. 병원 아동보호사는 어린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간병뿐만 아니라 놀이까지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 간병인과는 다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보육교사 같은 보호사에게 맡기고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합니다. 책 없는 사이에 이렇게 아이들과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놀아주시고 또 밥도 식사도 챙겨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시간당 12,000원인 간병 비용은 최대 90%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지난달까지 6개월간 광주 광산구 주민 241명이 전국에서 유일한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함께,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심한 제도들이 이렇게 도입돼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어린이 병원비는 연간 100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약 130만 명이 평균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요즘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중국 내 국산차 판매량도 이 급속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이렇다면 사드 갈등에 따른 이 금한령 여파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 경복궁. 한동안 찾기 힘들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中国的年轻人因为对韩流音乐还有电视剧有很大的兴趣，所以其实还是有很多的人愿意来韩国观光旅游的。 면세점에도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베이징시와 산둥성에 이어 최근 우한시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고 충칭시 등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지금 단체 관광객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13억 1천만 달러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돌아와 뿌린 돈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3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4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도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현대 기아차는 중국에서 10만 3천 대를 팔아 1년 전에 비해 판매 대수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고유한 스마트한 기술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향후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한국 경제에 닥쳤던 중국발 한파가 이제 조금씩 풀려간다는 징조가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고가의 유명 제품을 모방한 저가 제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졌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모방 제품들이 성능도 뛰어나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한 가전제품 매장. 요즘 주부 사이 인기인 A사 무선 청소기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혁신적 모양과 차별화된 성능의 고급 제품이라고 홍보합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다른 무선 청소기들이요? 흡입력이 압도적으로 좋고 먼지 깔아당겼을 때 미세먼지 나오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A사 청소기와 비슷한 모양의 중국산 무선 청소기. 일명 차이스는 10만 원대로 가격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A사 제품에 버금간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값어치를 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굳이 8배, 10배의 돈을 주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최근 고가 가전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제품이 인기입니다. 무선 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 공기청정기 등 고가와 저가 제품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조금만 지나면 자동으로 자꾸 꺼져요. 드라이기의 건조력과 바람 세기. 첫 번째 게 확실히 바람 세기나 이런 것들이 말리기도 편하고 빨리 잘 마르는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정화 능력까지. 많게는 20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고급 가전제품과 차이슨 간 성능 비교 실험 결과. 잠시 후 7시 50분 CSI 소비자탐사대에서 공개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최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공간을 2배, 3배로 넓게 쓰고 힐링 효과도 낼 수 있는 이색 가구들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유럽의 최신 변형 가구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이 파리 전시회를 신은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생활 박람회장.
리모컨만 누르면 장식장이 침대로, TV로 바뀝니다. 침대는 천정으로, 탁자는 벽으로 밀어둡니다. 360도 회전시켜 수납 공간을 넓힌 옷장부터 펼치면 벽면이 되고 다시 접을 수도 있는 책장까지 내 맘대로 꺼내 쓰는 변형 가구가 주를 이룹니다. Thus, the furniture you've made, it's your scenario. 쾌적한 생활 공간에 맞춰 생활용품도 큰 힐링 효과를 냅니다. 울퉁불퉁한 그림은 눈의 피로를, 대나무 침대는 몸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Bien-être, c'est être content quand on se lève tous les jours et moi ma vie elle est bien comme ça. 식탁은 당구대로도 쓰고 욕조 둘레로 뗐다 붙이기도 합니다. 심을 따라 물을 흡수하는 화분. 국내 회사가 투자한 여성용품도 인기입니다. Nos tampons sont complètement bio et nous avons choisi un emballage qui est entièrement recyclable. C'est du coton bio dans des emballages recyclables. 쓱쓱 문지르면 제모가 되고 손쉽게 액세서리를 채우는 등 미용용품도 편한 게 대세입니다. 세계 유행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프랑스에서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웰빙은 이제 새로운 생활 양식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연휴에 최근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전략에 따라서 부산한 모습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쟁점에 대응하지 않고 아주 조용한 선거를 지향하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종교단체를 방문하면서 대면 접촉을 늘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당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조용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당내 경선 때도 쟁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시장직을 유지하는 만큼 공식 일정 없이 조용히 필요한 분들만 만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절과 교회를 찾아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연휴인 만큼 다양한 종교단체를 찾아 시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 후보는 역전을 자신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3번과 1번의 싸움입니다. 3대 1입니다. 3대 1이면 3이 이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안 후보는 홍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고 강남역과 삼성역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젊은 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전략도 제각각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야 정당들의 공천 잡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선 중진 의원이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 등의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집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최측근의 경선 불참 선언으로 당내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길보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울산 울주를 지역구로 하는 사선 강 의원은 오늘 당을 떠나려 한다면서 여야 균형이 맞아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말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인 울주군수 공천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행 전망이 나오지만 강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자들을 두고 유승민계 이준석 당협위원장과 경쟁하던 안철수계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저의 억울함을 떠나 안 후보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이준석 위원장은 안 후보가 서울시장 캠프 대변인직을 제의하면서 선거 불출마를 권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경선 기회를 잃게 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운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보였네. 단체 사진이 보이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22일 북한에서 발생한 이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졌던 이 마오쩌둥의 친손자, 이 마오신위 중국 인민군 해방소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사진 제일 왼쪽에 군복을 서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오신위입니다. 네. 마오신위가 지난 4일 중국의 한 국영기업을 방문하고 찍힌 사진입니다. 예. 자, 이에 앞서 한 화교 매체는 지난달 북한에서 발생한 관광객 교통사고로 이 마오신위가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자녀 32명 중 이 중국인 사망자에 마오신위도 포함돼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중국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져 나갔고 우리나라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 한 장으로 결국 오보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네. 마오신위는 마오쩌둥의 차남인 마오 안칭의 외아들로 마오쩌둥의 유일한 적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벌금 300만 원. 탤런트 김부선 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이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아왔던 탤런트 김부선 씨가 이 대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네. 김 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주민 대표나 동네 유지 등의 가구 난방비가 제대로 청구되지 않았다면서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른바 난방 열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당시 조사 결과 실제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경찰 수사까지 번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잠자는 왕자. 어린 아기의 모습인데 예. 어디의 얘기인데? 네, 이 영국 왕실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네.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막내인 루이 왕자의 사진입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 무척 귀엽죠? 그러네요. 네, 지난달 26일 이 루이 왕자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영국 왕실은 이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더 공개했습니다. 누나 이 샬럿 공주가 이 잠들어 있는 루이 왕자의 이마에 뽀뽀하는 모습인데요. 네, 처음 본 거. 네네네. 지난 2일 샬럿 공주의 3번째 생일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두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6만 회 이상의 추천과 또 1만 회가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정운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흉기 범죄와 프랑스 총기 테러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도중 나온 행동인데 프랑스와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전미총기협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난 2015년 희생자 130명을 낸 프랑스 테러를 언급하며 테러범의 근접사격 순간을 재현합니다. They took their time and gunned them down one by one. Boom! Come over here. Boom! Come over here. 영국에선 흉기 범죄가 급증했다며 사람을 찌르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They don't have guns. They have knives. And instead, there's blood all over the floors of this hospital. Knives, knives, knives. 이 모든 원인이 총기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곧장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기억에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Si quelqu'un avait une arme, ça arrêterait peut-être pas forcément le massacre, ça créerait de la tension. Cette personne-là peut pas assumer le fait de résoudre une. 영국 의료계와 정치권도 자국을 전쟁터로 표현한 것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But it is nowhere near on a scale of the deaths that we see from gun crime in America. 범죄 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건 물론이고 트럼프가 이들 나라의 총기 규제 법령을 비방한 것을 두고 내정 간섭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요즘 대형 쇼핑몰을 가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쇼핑몰의 요지라고 할 만한 곳에 큰 서점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인데요. 역사를 자랑하는 서점들이 문을 닫는 판국에 쇼핑몰에선 규모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책이 진열된 곳을 지나야 의류 매장이 나옵니다. 정면 계단과 이어지는 1900제곱미터의 공간. 이곳은 서점입니다. 근처 약속 있거나 시간 좀 남을 때는 많이 들르는 것 같아요. 뭐 사러 왔다가 책도 한번 보고. 용산 역사의 노른자 위 공간에 서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매장을 방문하면서 서점도 들를 수 있도록, 또 역으로 서점을 들렀다가 다른 매장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복합 쇼핑몰의 분수 효과와 샤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주말에 많을 때는 하루 10,000명 이상의 고객이 서점을 찾을 정도로 2층 높이 서가 밑에서 독서 삼매경입니다. 서울 코엑스의 문을 연 서점입니다. 개방감이 있어서 좋고 지루할 때 이제 장소를 쉽게 옮길 수 있어서 좀 편해요. 지불하는 돈에 비해 만족감은 훨씬 높습니다. 비어있던 이 공간은 개장 10개월여 만에 1,700만 명이 넘게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서점은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꼭 고가의 물건을 소비한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책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대형 쇼핑몰과 서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홍상수와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은 현재 상영 중이고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는 영화 버닝도 칸 영화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사진을 찍으며 인물을 관찰하는 클레어. Why do you take pictures? 홍상수 감독은 클레어를 통해 들여다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Because the only way to change things is to look at everything again very slowly.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홍 감독의 뮤즈 김민희와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공개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남편 헛간을 태우다에서 착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이 시대 청춘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친구 같기도 하지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고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인지. 이 감독은 버닝은 전작들과 결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감각 또는 정서 이런 것이 우선되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이런 것은 뭐 의미와 관념에 가깝다면. 홍상수와 이창동 두 거장의 복귀에 영화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오승환이 강력한 패스트볼로 2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LPGA 투어 프로 박성현은 시즌 첫 우승에 다가섰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오승환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가볍게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합니다. 빠른 공 위주의 시원한 피칭. 오늘은 이닝 하나를 더 책임졌습니다. 투심, 포심, 커터 등 다양한 패스트볼로 세 타자를 연속으로 뜬공으로 잡아냅니다. 최근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공의 구위를 회복하면서 좀처럼 출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방어율은 1.76으로 낮아졌습니다. 추신수는 5대5로 맞선 8회 좌익선상을 흐르는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2할 오픈 1위를 유지했습니다. 파포 3번 홀, 박성현의 버디 퍼팅이 아쉽게 홀 앞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박성현은 악천후와 일몰 등으로 이틀에 걸쳐 치른 첫 라운드에서 로페즈, 신지은 등과 함께 6언더파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클래식은 궂은 날씨 때문에 2라운드 36홀로 치러집니다. 내일 대회 마지막 라운드가 열리고 박성현은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농구 왕제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수 둘을 제치고 화끈한 덩크슛을 꽂아 넣습니다.
103대 103, 클리블랜드의 마지막 공격. 르브론 제임스의 버저비터 페이드어웨이 득점이 성공합니다. 클리블랜드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1승을 남겨뒀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부분 그쳤지만 남부와 제주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과 영남에는 5에서 40mm, 동해안과 제주에도 최고 6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 12도, 울산과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22도, 울산 17도로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북 화해 무드에 북한 접경 지역의 땅값이 급등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없이 좋다가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곤 했던 게 남북 관계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놓친다 이런 말보다는 신중해야지 이런 조언에 좀 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